15만 원을 2명 나면 안 낼 수 있다는데, 아니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근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시청자분들과 공감해보는 유튜브판, 부동산판, 사랑과 전쟁. 코너 속 네. 코너. 자, 오늘 사연은 어떤 건가요? 네. 저는 딩크족입니다. 처음부터 딩크족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었고, 사랑하는 남편과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떨까 하는 행복한 상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맞벌이 하면서 임신, 육아, 아이 교육 등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도와주겠죠. 그런데 저는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외벌이로 아이까지 키우기에는 부족합니다. 둘뿐인 지금이야 같이 벌어 여행도 가고 쇼핑도 가고 하지만 지금 월급으로는 아이도 고생, 저희도 고생. 아이가 태어나면 당장 집도 문제입니다. 방 한 칸이라도 더 넓은 데로 마련해야 할 거고, 아이가 학교 갈 때쯤은 학군 좋은 지역에 이사도 가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당연히 그런 곳은 비싸서 못 가고요. 그리고 좀 먼 얘기지만 아이 대학교 학비에 결혼할 때 결혼자금까지 생각하니 우리 부부 인생 돈 벌다가 끝나는 건가 싶습니다. 나이 들어 외로울 수도 있겠지만 내 노후 걱정 때문에 고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습니다. 먼저 아기를 낳은 친구들은 야, 지금이야 둘이서만 있어도 좋지? 그런데 나중에 후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아이를 낳으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낄 겁니다. 저도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면 키우는 게 당연히 좋지만 없는 살림에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잘 못하며 아등바등 살 바엔 차라리 둘이 여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벌어 둘이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려고요. 잘한 결정이겠죠? 네, 오늘의 사연은 사연입니다. 딩크족. 요즘에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문제라고만 얘기하기는 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보편적으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금리도 이번에 또 인상했잖아요. 네. 1.25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 금리 따지면 이제 3% 후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1억일 때면 1년에 한 3, 400 정도가 나가는 거니까, 이자로.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면 달로 쪼개면은 예를 들어 5억을 빌렸다. 그러면 한 뭐 150만 원? 이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집에 대출비 150만 원에 또 관리비랑 이런 거 하면은 거기서 또 200이 나간다? 그럼 보통 우리가 웬만한 맞벌이 하는 분들은 이제 500 정도 내외일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좀 버시는 분들은 이제 1000까지 올라가겠죠. 전 국민적으로 버는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한 출산율은 극복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시마다도 달라. 네. 집값이 정말 비싼 곳은 출산율이 꼴찌. 오히려 높은 데는 어딜까요? 세종이 1등인데 세종도 그래도 지금 매년 줄고 있대요. 그래서 뭐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뭐 출산 장려 대책 뭐 이런 걸 한다는데 지금 그래도 꾸준히 상승하는 데가 뭐 충남? 이쪽에서는 이제 임대주택에 신혼부부가 들어가면 A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를 뭐 반값을 깎아주고 2명을 낳으면 임대료를 그냥 안 내고 최대 10년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임대료가 뭐 5천에 15만 원 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만 원을 2명 나면 안 낼 수 있다는데, 아니 나가는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긴 하죠. 거기에 어쨌든 뭐 한 3룸 되는 정도의 자녀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대책이긴 한데, 10년 뒤에 임대주택에 살다가 만약에 이제 아파트라도 하나 사, 그러면 그냥 나가야 돼요. 임대주택이니까. 무주택자만 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10년 뒤에 현금만 모아서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이거죠. 어렵죠. 네. 그리고 임대주택에 있으신 분들은 안 맞잖아요. 임대주택의 시세와 진짜 시장의 시세는 맞지 않잖아요. 여기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랑 시장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밖에 나왔더니 세상이 달라져 있어. 임대료 체계가 다 달라져 있어. 맞아요. 절대 밖에서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모여있고 복지가 잘 돼 있는 데는 애를 그래도 좀 낳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사연 말씀해 주신 거는 여성분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30대 남자들이 결혼을 한 비율이 50%밖에 되지가 않잖아요, 지금. 남자도 뭐 집을 살 돈이 있어야 사실 결혼을 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결혼을 못 했는데
애가 당연히 없겠죠. 그것도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결혼도 마찬가지. 그렇죠. 충분히 집이 없어도 결혼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서울 안에서 집이 있고 월 한 500, 1000 벌고 이런 남자가 돼야 결혼 자격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대세화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보고 또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남자분 그 능력 볼 것 같아요? 안 볼 것 같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봐야죠. 당연히 보게 되잖아요. 아니, 여자 볼 때 그렇죠. 어떨 것 같아요? 아, 외모? 안 봐요? 그냥 이쁘면 되는 거야? 지금 와이프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근데 한 시각에서는 남자가 굳이 집을 해와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생각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같이 꽤 해가지고 많죠. 하면 네. 된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먼저부터 무서워해서 결혼을 못 하겠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건 되게 안타까운 거니까 본인 일 열심히 하면서 결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결혼 갑자기 우리 무슨 얘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딩크족에서 갑자기 딩크족. 결혼 상담소 결혼 딩크족. 장려. 그래서 딩크족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느 매체에서는 집값이 이렇게 비싸니까 우리 젊은 세대가 결혼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거 안정만 돼도 결혼할 수 있다. 출산이나 이런 건 올라간다. 뭐 이런. 출산이 올라갈 거다. 부동산만 잡히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예스 오노입니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의 주택 사지 말라고 또 나라에서는 그러고, 근데 주택을 안 사도 뭔가 목돈이 모일 만한 거를 나라에서 해주지 않으면 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구매력을 반토막 내버렸어요. 젊은 세대 70% 대출 나오던 게 이제 40%, 10억 넘으면 그마저도 아예 안 나오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결혼하기에 필요한 돈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집값도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올라갔죠. 게다가 또 금리도 인상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자도 늘어나. 그러니까 결혼하기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애도 당연히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부의 대물림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도움 받아서 집 사고 또 그 사람들은 그 집을 통해서 또 자산이 늘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딩크족의 문제에서부터 좀 사회적으로 정말 필요한 얘기까지 뭐 했는데 이게 좀 무거워졌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딩크족 얘기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부동산이 연관이 돼 있다. 우리는 이제 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집값이 정말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 필요하고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이런 대출 규제는 없어져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딩크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나중에 나 아프면 누가 데려가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런 게 대부분 있구나.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사니까 뭐 남편 보내고 나 아프면 굉장히 미래계획적이다. 나 누가 병원에 데려가나 막 나중에 눈 감을 때 옆에 진짜 뭐 의사만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그런 걱정이 많더라고요. 친구들도 다 먼저 가고 나 혼자 남으면 너무 먼 미래 나 생각한다. 어떡하지? 근데 그런 게 좀 그런 데서 오는 외로움이나 걱정이 갑자기 그럴 커요. 때 오는구나.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놀부님은 나쁘지 어떻게 않아요. 생각하세요? 딩크족. 저는 사실 주변에 딩크족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또 돈도 잘 써요. 애 없으니까 맞아. 돈을 팍팍 써. 맞아. 네.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딩크족에 대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는 딩크족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딩크족 되는 사연인 거잖아요. 네. 지금 공급도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는 뭐 택지 개발 막히고 안에서는 박원순이 막고 밖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막았으니까 그게 잘못된 헛박자라고 보고 거기서 오는 걸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역대급 상승으로. 그리고 대출 규제고 무슨 양도세 중과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 못 사게 하는 거. 결국에 다주택자 규제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1주택자 갈아타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무주택자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들이 딩크족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오늘 이렇게 딩크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이 왜 부동산 채널에서 딩크족을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부동산 놀부와 정명민 대표님, 김민혜 소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